많은 분들이 바세린이 부부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왜 도움이 되는지 아는 분은 드뭅니다. 남성의 경우 귀두 부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면 건조함을 예방하고 각질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윤활 작용으로 민감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콘돔과 함께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유성 성분이 라텍스를 손상시켜 콘돔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6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부부들이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전 같지 않은 신체 변화, 줄어드는 민감도, 그리고 어색해진 부부관계. 하지만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부부의 78%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 혼자서만 고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간 수천 쌍의 부부를 상담해온 성의학 전문가로서의 솔직한 조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친밀한 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정보와 방법을 알면 60대 이후가 부부관계의 제2의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관리와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첫째, 60대 이후 남성과 여성의 신체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의학 정보를, 둘째, 민감도 저하를 해결하는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들을, 셋째, 윤활제와 보습제 선택의 올바른 기준과 사용법을, 넷째, 부부간의 솔직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법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부끄러워할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입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솔직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편안하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의학과 비뇨기과를 전공한 68세 이승환 원장입니다. 서울에서 35년간 클리닉을 운영하며 수많은 중장년 부부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주제로 병원을 찾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0% 낮고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45% 높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70세 박성준 씨 부부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결혼 40년 차였지만 최근 5년간 부부관계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군요. 박 씨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셨고 부인은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이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체념하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상담과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단순히 정보 부족과 잘못된 관리법 때문이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고 3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두 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요? 젊어진 기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 정보들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진실입니다. 60대 이후 신체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그냥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남성의 경우 50대 이후부터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성욕 감퇴, 발기력 저하, 그리고 피부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죠. 특히 귀두 부분의 각질화가 진행되면서 예전만큼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65세 김철수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3년 전부터 부부관계에 자신감을 잃으셨다고 하더군요. 감각이 둔해지고 만족감도 떨어졌어. 자연스럽게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검사 결과 귀두 부위의 피부가 건조하고 각질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노화로 인한 피지 분비 감소와 잘못된 관리 습관 때문이었죠. 김 씨는 평소 비누로 과도하게 씻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건조함을 악화시킨 겁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질건조증이 나타나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부부관계 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회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67세 이영희 씨는 5년 전 폐경 이후 부부관계가 고통스러워졌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지만 점점 심해져서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셨다고 하더군요. 부인과 검사 결과 심한 질 건조증과 위축성 지렴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호르몬 크림과 윤활제 사용만으로도 3개월 만에 크게 개선되었고 지금은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치하면 점점 악화되지만 조기에 대응하면 얼마든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바세린과 같은 보습제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이 부부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왜 도움이 되는지 아는 분은 드뭅니다. 바세린의 주성분은 페트롤라툼이라는 광물성 오일입니다. 이것은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남성의 경우 귀두 부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면 건조함을 예방하고 각질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질 내부에 직접 사용하는 것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바세린은 질 내부의 자연스러운 산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세균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62세 정한국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인터넷에서 바세린이 좋다는 글을 보고 매일 밤 귀두 부위에 두껍게 발라 주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주 후 오히려 가려움 증과 발진이 생겼다고 병원을 찾아오셨죠. 문제는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한 것과
제대로 씻어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바세린이 모공을 막아 피부 호흡을 방해하고 세균 번식에 온상이 된 겁니다. 제가 권장하는 올바른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샤워 후 피부가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소량만 사용합니다. 완두콩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회,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나면 가볍게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부부관계 직전에 사용하기보다는 평소 피부 관리 차원에서 사용하세요. 다섯째, 처음 사용할 때는 팔 안쪽에 먼저 발라보고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9세 최동욱 씨는 이 방법대로 3개월간 관리한 결과 귀두 부위의 건조함이 크게 개선되었고 민감도도 회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부인도 남편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에 감동했다며 두 분 사이가 더욱 가까워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바세린이 만능은 아닙니다. 일부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대안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윤활제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중장년 부부들이 윤활제 사용을 부끄럽게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윤활제는 건강하고 안전한 부부관계를 위한 필수품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질건조증은 거의 대부분이 겪는 증상이므로 윤활제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윤활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성 윤활제, 실리콘 윤활제, 그리고 유성 윤활제입니다. 수성 윤활제는 가장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물로 쉽게 씻겨 나가고 피부 자극이 적으며 콘돔과 함께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건조가 빨라서 중간에 다시 발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리콘 윤활제는 오래 지속되고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과 함께 사용하면 손상을 줄 수 있고 씻어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유성 윤활제는 지속력이 가장 좋지만 콘돔을 손상시킬 수 있고 질 내부 사용 시 감염 위험이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66세 한미숙 씨는 처음에 마트에서 아무 윤활제나 구입해서 사용했다가 심한 가려움증을 겪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향료와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이었고 이것이 예민한 점막을 자극한 것이었죠. 제가 추천하는 윤활제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향, 무색, 무자극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성분표를 확인해서 글리세린이나 파라벤이 없는 제품이 좋습니다. 셋째, 폐 균형이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질 내부의 정상 비는 3.8에 4.5 정도입니다. 넷째, 식품의 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다섯째, 처음 사용할 때는 소량으로 테스트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본격적으로 사용하세요. 71세 박영자 씨 부부는 적절한 윤활제 사용으로 5년 만에 편안한 부부관계를 회복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부인은 왜 진작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을까요? 참고만 있었던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라고 하셨죠. 네 번째 진실은 부부 간의 솔직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상담하며 느낀 점은 대부분의 문제가 신체적 원인보다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40년,
50년을 함께 살았으면서도 정작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68세 김순자 씨는 진료실에서 남편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여보, 사실 나는 10년 전부터 많이 불편했어. 하지만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했어. 남편인 김영철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알았어.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피했던 거야. 두 분은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상담실에서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크닉이나 보조 도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변하는 것처럼 서로의 욕구와 감정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먼저 편안한 시간에 대화를 시작하세요. 식사 후 산책하면서 또는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요즘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라고 부드럽게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세요. 당신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거나 변명하지 말고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함께 고민하세요. 다섯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한 가지씩 천천히 개선해 나가세요. 73세 이철민 씨 부부는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남편은 부인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더 세심하게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두 분은 부부관계의 빈도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서로에게 편안한 방식을 찾아갔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생활 습관이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이나 보조제에만 의존하려 하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의 습관입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65세 정태수 씨는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체중도 5kg 감량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로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하루 7에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성욕을 감소시킵니다. 명상, 취미 활동, 친구와의 만남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60대 부부가 알아야 할 5가지 진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했어 친밀한 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있다면 60대 이후가 오히려 부부관계의 제2의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